안녕하세요, 수골지입니다. 여러분, 제가 오늘 드디어 부동산을 계약했습니다. 빠밤. 사실 자랑하려고 만든 영상은 아니고요. 자랑은 한 10% 정도 있습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께 제가 이 집을 살 수 있었던 이 과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. 이제 제가 27살 때 집을 샀다고 하면 너 소득이 높았으니까 너 유튜브 했으니까 가능한 부분이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, 사실 저도 시행착오가 굉장히 많았습니다. 근데 제가 일부러 그런 얘기는 재미가 없어서 안 했어요. 왜냐면 나만 힘든 게 아니고 남들도 다 힘들거든요. 그래서 한 가지만 먼저 짚고 넘어가자면, 힘들다 하지 마시고요. 그 시간에 덜 힘들 방법을 찾으세요. 솔직히 남들도 다 힘든데 누가 더 버티느냐 혹은 누가 더 방법을 찾느냐에 따라서 이 힘듦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겁니다. 그럼 제가 이번에 집을 어떻게 살 수 있었는지 제 과거의 힘듦에 대해 하나만 끄집어 와볼게요. 먼저 저는 20살 때 이 윗지방으로 올라왔어요. 저는 여수에서 태어났고 초중고는 경상도 창원에서 나왔고요. 그 다음 20살 때 이제 회사에 입사를 해서 윗지방으로 올라왔습니다. 근데 윗지방으로 딱 올라오다 보니까 살 집이 없잖아요. 그래서 가장 먼저 한 게 월세집을 구했어요. 500에 50. 거기다가 관리비 10만 원까지 나갔죠. 그러니까 매달 월급에서 월 60씩 돈이 나가는 거예요. 근데 제가 그때 월급이 세후로 200이 안 됐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.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첫 연소득이 원진 기준으로 4천이 안 됐다고 했는데, 그럼 여러분들은 아마 여기 4천에서 나누기 12로 해서 제 월급을 계산해 보셨을 거예요. 근데 대기업들 대부분은 이렇게 계산을 하면 안 됩니다. 저희 회사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대기업들은 연소득에 비해서 월급이 정말 적습니다. 대신 성과급이 많아요. 최대한 이 성과급이나 다른 돈을 적게 주기 위해서 월급을 적게 만들었고, 성과급을 좀 더 많이 주는 형태인 거죠. 그래서 저는 첫 월급으로 세후로 월 200이 안 되는 월급을 받았습니다. 근데 이 200도 안 되는 월급에서 60만 원이 매월 나가니까 이거 완전 타격이 너무 큰 거예요.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지? 막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, 이제 저희 회사에서 기숙사가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. 근데 기숙사는 생산 직종의 분들만 들어가실 수 있었거든요. 근데 이제 티오가 남았다고 해가지고 저희도 들어갈 수 있게 해준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얼른 신청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월세 계약을 1년 해놨는데 여기는 복비를 제가 다 물어주고요. 바로 기숙사로 들어갔어요. 근데 다들 여기서 야, 대기업 기숙사니까 넓었겠지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, 저희 부모님도 와보시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. 왜냐면 10평도 안 되는 방에 3명이서 살았어요. 그러니까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10평도 안 되는데 여기에 3명이서 살았다는 거예요. 방질 구석에 싱글 사이즈 침대 딱 3개 놓고요. 여기에 그냥 책상 이렇게 일렬로 3개 놓여있던, 그러면 방이 꽉 차던 그런 방이었습니다. 그래서 방이 좁다 보니까 화장실, 샤워실 전부 공용이었어요. 층마다 화장실은 하나씩 있었는데 샤워실은 지하 1층에만 있어가지고 매일 샤워할 때마다 지하 1층으로 이렇게 짐 다 챙겨가지고 맨날 샤워하러 내려가야 되고, 그러다 샤워 안 하고 그랬던. 그래서 이렇게 기숙사가 열악하다 보니까 이제 대부분의 친구들은 기숙사가 아니고 자취를 선택하는 친구가 많았죠.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제 자유보다는 이 200도 안 되는 월급에서 60이라는 돈의 타격이 너무 커가지고 그 기숙사에 들어가서 만기였던 3년을 가득 채우고 나왔습니다. 왜냐면 그 기숙사는 정말 좁고 화장실도 없고 다 공용인 대신에 월 3만 원만 내면 모든 게 해결됐어요. 그러니까 그냥 다 참고 산 거죠. 근데 여러분 같으면 이 10평도 안 되는 곳에서 화장실도 따로 없고 성향도 전혀 모르는 3명이랑 살 수 있을까요? 저는 지금은 못 살 것 같아요. 근데 그때는 어떻게 살았습니다. 제 친구 중에 저랑은 비교도 안 되는 좋은 공기업에 다니는 친구가 있는데, 그 친구는 사택에 이제 대학 동기들끼리 놀러 간 적이 있었어요. 근데 걔는 거기서 2명끼리 30평대 아파트에 살더라고요. 저는 10평도 안 되는 곳에 3명이서 살았는데 말이죠. 이래서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곳에 들어가야 됩니다. 각서라고? 그래서 저는 기숙사에 들어갔어요. 근데 제가 301호인가를 처음에 배정받았거든요. 그래서 이제 딱 방에 들어가 보니까 이제 어떤 언니가 살고 계시더라고요. 그 언니는 저보다 한 6살, 7살 정도가 더 많았는데, 알고 보니까 저랑 성향이 전혀 반대인 거예요. 저는 술도 안 좋아하고 오히려 공부 좋아하고 막 구석에 있는 찐따 스타일이었고, 그 언니는 술 좋아하고 밤 늦게 들어오고 아침 늦게 일어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. 저희는 정말 완전히 안 맞았어요. 그래서 이제 그 언니가 나름 저한테 조금 친해져 보려고 같이 술 마시자고도 말씀을 주시고 그렇게 해주셨는데, 저는 그 제안들 자체가 너무 부담스럽고 힘들었어요. 왜냐면 저는 술 자체를 안 좋아하는데 그런 성향인 사람들이랑은 더 못 어울리거든요. 제가 또 그렇게 말이 많은 편도 아니고. 근데 그냥 버텼어요. 왜냐면 이 기숙사에 나가면 또 월세 50, 60 내야 되거든요. 난 돈이 없으니까. 그렇게 이 기숙사에서 3년을 살다 보니까 되게 많은 것들을 느꼈던 것 같아요. 첫 번째, 돈이 없으면
내가 참아야 되는 거, 내가 희생해야 되는 게 정말 많다는 거. 그리고 그게 당연한 거라는 거. 왜? 나는 돈도 능력도 없으니까. 그리고 두 번째, 내가 무지하면 몸이 고생한다는 거.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지금 와서 보니까 그때 당시에 뭐 전세 대출을 알았더라면 전세 대출을 통해서 다른 집에 전세로 들어갔으면 됐는데 제가 월세를 고집했던 거예요. 저는 당연히 이 큰 전세금이 없으니까. 근데 그때 당시에 전세 대출 뭐 1억만 받으면 연 이율 2%, 그러면 이자만 연 200만 원. 연 200만 원이면 나누기 12개월 하면 뭐 월 이자 15만 원씩만 내면 되거든요. 근데 15만 원씩만 내면 그래도 원룸에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. 근데 그걸 모르고 당장 월세 50만 원만 낼 생각을 하니까 저는 기숙사에 살았던 거죠. 그때는 진짜 대출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기도 했고 뭐 전세 대출 이런 것도 잘 몰랐고 전세 보증보험 이런 것도 전혀 몰랐어요. 그러니까 내가 그런 것들에 대해 무지하니까 나는 여기에 살 수밖에 없고 샤워하려면 거의 4층을 계단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죠. 나만을 위한 화장실도 없고 나만을 위한 샤워실도 없고. 근데 요즘 세상 진짜 얼마나 좋나요? 유튜브에서 뭐 전세 대출 이런 거 다 알려주죠. 무튼 이렇게 3년 동안 이 기숙사 안에서 주거비 아끼면서 바짝 돈 전략하고 또 저는 20살에 입사했다 보니까 모르는 게 정말 많아서 공부하느라고 3년이 그냥 후딱 지나갔어요. 그러니까 나는 내가 몰라서, 내가 부족해서 남들 따라가려고 공부했던 시간들인데 그 시간들이 내가 돈을 모을 수 있게 만들어줬고 내 지식 또한 모을 수 있게 만들어줬다는 겁니다.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통해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금수저를 제외하고 뭐 돈을 쉽게 벌어서 쉽게 집을 산 게 아니고 다 그만의 시행착오가 있었고 그런 과정들을 거치고 공부들을 하면서 살 수 있었던 것이다. 물론 대출이든 뭐든 땡길 수 있는 것은 다 땡겼다. 그러니까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. 지금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내 미래에 영향을 끼쳐요. 내가 지금 어떤 것을 쌓으려고 힘들어 한다면 그건 내 미래를 편안하게 만들어줄 거고요. 내가 지금 욜로처럼 살아간다면 내 미래는 힘들 겁니다. 즉, 내가 지금 쌓아가는 만큼 미래가 편해진다는 겁니다. 저 또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열악한 기숙사에서 3년을 살았죠. 그리고 토탈 7년을 돈을 모았습니다. 물론 그럼에도 집 살 돈은 안 돼서 은행에서 정말 많은 돈을 끌어왔지만 제가 만약에 기숙사에 안 들어가고 혼자 월세살이를 계속 했더라면 그리고 제가 지금 이 집, 사실 이 집 말고도 투룸, 쓰리룸을 갈 수도 있었어요. 근데 제가 이 원룸으로 들어와서 또 돈을 아꼈죠. 그리고 올해에는 이제 감사히도 유튜브가 조금 떡상을 해서 소득이 조금 더 늘어났다. 그래서 집을 살 수 있었습니다. 되게 기승전 유튜브 같은데 사실 저는 아직 막 10만, 100만 정도의 유튜버는 아니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집을 샀는데 제 자금 중에 유튜브 수익은 한 5%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. 제가 나중에 10만이나 50만, 100만이 돼서 더 멋진 집을 사게 되면 여러분들도 초대를 드리고 같이 한번 대화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제 유튜브를 은근히 제 주위에서 많은 분들이 보고 계세요. 그래서 궁금하실까봐 또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뭐 10억짜리 정말 비싼 집을 산 건 아니고요. 물론 살 수도 없고요. 6억 미만의 작은 집을 샀습니다. 그리고 저는 실거주를 하고 싶었는데 실거주를 할 수 있는 매물이 전혀 없어서 결국은 임차인이 계신 집을 샀고 이제 내년이나 혹은 내내년에 제가 실입주를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그때쯤에 또 새로운 배경으로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오늘도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찍찍찍.